안녕하십니까. 은행에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인중개사 한남소TV입니다. 이번 강의는 저의 부동산 채널 121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농지에 대한 5편의 시리즈 강의 중 4번째로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로 처분명령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지 강의 5-1강에서는 농지의 소유자격, 소유상한, 취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5-2강에서는 농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3강에서는 농지 원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5-4강에서는 용도 외로 사용한 농지의 처분명령이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다음 강의 5-5강에서는 토지사항의 수목이나 농작물의 소유자 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를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목차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의 절차를 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및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처분 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 의무 기간을 부과하고 또 그 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처분명령 또는 처분명령의 유예 및 처분명령이 발하여지기 전에 소유자가 어떤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농지의 매수 청구 및 처분 기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로 농지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까지 절차를 도표를 통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매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농지를 소유자가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농지를 당초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면 처분 의무 기간 1년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기간 안에 처분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년 처분 의무 기간 동안에 농사를 시작했든지 아니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 위탁 계약을 맺었으면 유예 기간 3년을 줍니다. 그런데 이 처분 의무 기간 안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정부는 6개월의 기간 안에 이 농지를 처분을 해라 이렇게 처분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분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매년 처분할 때까지 똑같이 반복 부과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처분 대상 농지의 결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는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이 됩니다. 먼저 소유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농지. 두 번째는 농지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를 하고 전용 목적으로 취득한 자가 취득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 또 세 번째는 상속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10,000평방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말체험 농지는 1,000평방미터 미만을 소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처분 대상 농지에 해당이 되면 처분 의무 기간을 부과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처분 대상에 해당이 되면 소정의 청문 절차 등을 거쳐서 처분 대상 농지로 결정을 하고 1년의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 사항이라 하면 처분 대상 농지 및 면적, 처분 의무 발생 사유, 처분 의무 기간 및 기한, 이의제기 기간 및 제기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가지고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처분명령, 처분명령의 유예, 또 처분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소유자는 어떻게 사전 조치사항을 취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분명령을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1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도 않고 경작하지도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분명령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분 의무기간 내에 농지의 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또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년간 처분 명령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을 하거나 매도 위탁 계약을 한 경우에는 처분 명령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처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소유자가 어떤 사전 조치 사항을 취해서 처분 명령을 막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자의 사전 조치 사항. 처분 명령이 떨어지기까지는 여러 번의 구제 절차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철저히 소명을 해서 처분 명령을 방지해야 됩니다. 일단 처분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는 사실상 구제책이 없어요. 그 사전 조치 사항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과정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처분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를 받았을 때는 경작했던 사실이나 또 경작을 부득이하게 못했다, 또 앞으로 경작을 하겠다, 이러한 소명을 정확히 좀 또 자세히 밝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러한 소명을 전화나 서신보다는 직접 담당자를 찾아가서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해결 방법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소유자의 사전 조치사항 세 번째입니다. 먼저 소유자가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하고 그래도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단체장이나 유지 등 측면 지원을 요청을 해야지, 처음부터 단체장이나 이러한 제3자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먼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주변 유지, 단체장을 활용을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5번째입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 기간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당해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반복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6번째입니다. 농지의 매수 청구 및 처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이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에 대한 매수 청구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농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다음 처분 기준을 보시면, 농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가격에 의해서 그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단, 인근 지역의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을 때는 실거래 가격으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농지에 대한 시리즈 강의 5개 중에서 4번째 강의로서 농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휴경하는 경우에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을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분석 및 배당 사례, 유치권, 또 법정 지상권, 부동산 상식 및 시사, 부동산 금융 등의 주제로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큰 힘의 원천입니다. 마지막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